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품목 추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품목 추가를 하는 방법 중에 이런 식으로 내역에 강제로 입력을 해가지고 파랗게 이렇게 되어 있는 항목을 품목으로 등록을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자, 요거는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는 거는 실제 품목도 아니고 1위 대가도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단지 내역서에만 나오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런 항목들을 이제 단가 데이터에 나오게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품목으로 등록을 해줘야 돼요. 자, 품목으로 등록을 할 때는 내가 입력할 이 항목을 선택을 해놓은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내역 명세 등록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재료비면 재료비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를 지정을 하실 때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마찬가지로 여기에 사용 품목인지 전체 품목인지 그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사용 품목일 경우에는 이 공사에만 여기 등록이 되는 거예요. 요걸 전체 품목으로 이렇게 해놓게 되면 요 품목권에도 같이 등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용 품목인 상태에서 일단 한번 등록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재료비. 그러면 이렇게 저장하시겠습니까? 여기 사용 품목이 등록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단가 선택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입력되어 있는 단가가 물가 자료인지 물가 정보인지 이런 식으로 단가를 선택을 해주면 돼요. 만약에 물가 자료다든지 이런 자료집 단가라면 페이지까지 입력을 해주셔야 될 거고요. 그럼 조사 단가 이렇게 선택하면 뭐 따로 선택할 거는 없어요. 여기서 닫기 해주면 여기 이제 자재라는 타이틀이 하나 붙었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등록이 된 거예요. 요걸 등록이 됐는지 확인하는 거는 더블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등록된 게 바로 보이죠. 그죠? 근데 전체 품목 요거를 체크를 해서 전체 품목을 이렇게 해서 보면 전체 품목에는 지금 요 품목이 없어요. 규격이 없는 항목이 없어요. 전체 품목 체크해 보면 여기 없죠. 그러니까 이런 항목들 자체를 만약에 실수로 이렇게 사용 품목인 상태에서 이렇게 등록을 했다 그러면 이 항목 자체를 이 품목본에다가 다시 또 등록을 해줘야 돼요. 등록을 할 때는 새로 또 이걸 전체 품목으로 해놓고 추가 눌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용 품목인 이 상태 지금 이 화면이 어떤 화면이냐면 아까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사용 품목 이쪽으로 들어가셔도 돼요. 이쪽으로 들어간 거나 화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이 항목을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전체 품목군에 등록 요거를 해주시면 이 품목군에도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 품목군을 사용을 하면 이 항목도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 품목 이렇게 체크하면 지금 이렇게 이제 등록된 게 나오죠. 여기 사용 품목 이렇게 가면 사용 품목에는 이렇게 두 가지 들어가 있고 전체 품목에 이렇게 세 가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품목을 등록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강제로 타이핑한 항목은. 자, 그 다음에 공량을 등록하는 방법. 공량을 등록하는 거는 전기나 설비 쪽에서 이제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그거는 이제 어떤 품목을 입력을 했을 때 인건비라든지 그 자재 할증이 적용된 수량을 입력받으려면은 그 공량 부분에 있는 자재 할증 부분하고 공량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 내용은 품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입력을 하시는 건데요.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백관을 이렇게 보면 뭐 전기나 설비나 뭐 비슷하니까요. 제가 요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요 백관 자재 같은 경우에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여기에 일반 추가할 때는 마찬가지에 똑같아요. 똑같이 분명 규격 단위 치수 구분 품목 구분해서 추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량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공량 이거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 품목을 하나를 예를 들어서 다시 또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제일 밑에 내려오면 지금 600mm까지 있는데 품목 추가해서 규격을 650mm짜리를 하나 넣을게요. 자, 이렇게 650mm짜리를 해서 추가. 그러면 품목이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이 품목에 대해서 마찬가지 자료집 단가를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몇 페이지인지 입력해 주시고 단가를 제가 임의대로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단가까지는 다 입력이 됐는데 공량 부분은 자,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가지고 여기에서 넣어주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공량 부분이 요 부분이 따라오지를 않기 때문에 여기서 다 직접 넣어주셔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비슷한 부분이 항목일 경우에는 복사를 통해 가지고 규격을 변경해서 하게 되면 요 내용이 그대로 다 넘어와요. 그러니까 요럴 때는 복사를 통해 가지고 하시는 게 편해요. 자, 일단 제가 이거 추가하면서 공량을 넣는 부분을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추가를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추가를 했을 경우에 단가 자료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공량 이쪽으로 넘어가서 자, 여기서 구분 추가 이걸 눌러줘요. 그러면 기본 공량이라는 타이틀이 붙어가지고 자재 할증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자재 할증, 노무 할증, 그 다음에 비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재 할증 요거는 일반 품셈에 보면 배관 자재일 경우에는 보통 이제 10%까지 이렇게 할증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요거는 배관 자재니까 110%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노무 할증 요거는 기본 공량, 그러니까 신설 기준이기 때문에 100%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품셈 몇 다시 몇 그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설비 만약에 1-1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요 기본 공량이라는 요 항목에 대해 가지고 실제 들어있는 인부를 여기다가 넣어 주셔야 돼요. 이 배관 D650mm짜리 요거 1m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인부 수량을 여기다가 입력하셔야 돼요. 자, 그 내용 입력하는 거는 이제 공량 추가 요걸 눌러가지고 여기에서 배관공을 이렇게 찾아요. 배관공을 넣을 거니까 배관공 넣을 인부를 이렇게 찾아가지고요. 여기서 넣는 방법은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는 거예요. 더블 클릭. 더블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한 명 들어갔어요. 한 종류. 그 다음에 또 보통 인부 이렇게 찾아놔요. 보통 인부. 자, 보통 인부 이것도 더블 클릭.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자, 입력을 했으면 각 인부별로 단위당 수량, 1m에 대한 수량, 1m 설치에 대한 수량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 입력 수량, 요거는 품셈을 보고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보통 인부 0.5인, 요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요렇게 이제 공량에 대해서 하나 등록을 한 거예요. 자재 할증, 그 다음에 공량까지 등록을 한 거예요. 요거는 신설 기준인 거예요. 신설 기준. 그 다음에 공량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해요. 자, 요거는 왜 추가를 하냐면 기본 신설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제 신설 외에도 신설 기준의 그 품셈 설명에 보면 신설 기준에 몇 % 적용 뭐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가 쭉 추가를 해주시는 건데 그거는 이제 지금 필요한 부분만 이제 그때그때 추가를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필요한 것들 다 등록을 해놔놓고 사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이 자재를 철거를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 자재 할증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0으로 주셔야 돼요. 철거일 경우에. 철거일 경우에는 실제 자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있던 거를 뜯어내는 거기 때문에 자재 할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0으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노무 할증 이 부분을 품셈에 나와 있는 그 퍼센테이지를 입력을 하면 돼요. 철거는 신설에 몇 % 적용한다 라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예제로 그냥 이렇게 40%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40%를 넣게 되면 기본 요 신설 부분에 대해서 기본 공량을 넣어놨잖아요. 그러면 요 공량에 의해서 40% 적용된 내용이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공량 구분도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량 구분도 등록을 하실 때 중요한 부분은 마찬가지 이 부분에 전체 품목이냐 사용 품목이냐 같은 650mm가 있더라도 사용 품목에도 650mm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입력을 해놨다면. 근데 전체 품목에서 수정을 하는 건지 사용 품목에서 수정하는 건지 지금 요거는 제가 추가를 해가지고 한 거지만 사용 품목에서 이미 요거를 뭐 이렇게 강제 등록을 해가지고 돼 있다면은 이 공사에만 요 퍼센테이지를 요 공량을 적용을 해서 할 거면 이 공사에만 적용해서 할 거면 사용 품목으로 해놓으신 상태에서 이 내용을 수정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새로운 공사 모두 다 적용을 할 거면 이렇게 해놓고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수정을 하시면 돼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전화가 제일 많이 오거든요. 일단 이 부분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 품목으로 또 등록하는 부분에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 아까 그 품목을 사용 품목인 상태에서 자, 이렇게 사용 품목인 상태에서 이 항목을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전체 품목에 등록할 때 이렇게 했을 때 이 항목 자체가 실제 전체 품목군에 없는 경우라면 상관이 없는데요. 여기 이 공사 내에서 이 단가를 만약에 5만원으로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항목 자체는 이 공사 내에서만 5만원인 거예요. 전체 품목군에는 이 단가예요. 그런데 이 품목 자체가 이제 전체 품목군에 있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에서 전체 품목군에 등록 이렇게 하면 이 품목이 있다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와요. 덮어 쓸 건지. 예 해버리면 이 품목 자체를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가 자체가 전체 품목군에 있는 단가로 적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예 눌러버리면 아까는 이 항목 자체가 이 항목의 단가가 이렇게 들어가 보면 아까 이 항목의 단가가 전체 품목에는 84,000원이었어요. 근데 사용 품목에 있던 5만원이라는 단가가 그대로 이제 덮어쓰기 돼가지고 그대로 적용이 된 거야. 그러니까 사용 품목일 경우에 이 품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공사에만 이런 식으로 내가 단가를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요거를 마우스 오른쪽에서 전체 품목에 등록 요거 하실 때는 기존에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덮어쓰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 단가로 계속 쓰는 게 맞는지. 만약에 원래 단가로 이거를 한번 돌리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덮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전체 품목군에 등록하실 때. 자, 그 부분만 이제 주의하시면 될 거예요. 요 부분 전체 품목인지 사용 품목인지 그 다음에 전체 품목군을 등록할 때 덮어쓰기 할 부분에 할 때 지금 현재 이 공사에 적용된 단가를 계속 쓰는 게 맞는지 그 부분만 주의하셔가지고 등록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상으로 이제 강제로 입력한 항목들, 그 다음에 전체 품목군으로 등록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자료 중기 경비라든지 그 다음에 1위 대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추가하고 수정하고 복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